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그 가설적 언급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hypothetically. 예, 가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혹은 또 가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갖출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현실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국 언론이, 국내 언론이 뒤에 그 가설적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액센터감이 있는데 그거 없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뒤는 잘라버렸잖아. 그걸 또 미국 언론이 부풀려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이 뒤가 안 잘린 부분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드물어요. 한번 직접 보세요. 뒤가 안 잘려 있어요.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 실행할 수단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완전히 가설적 언급이잖아요. 이거를 정책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부풀려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참 엉터리 미국이죠. 정말 엉터리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냐.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원래의 이제 그 주제로 돌아가 보죠. 북한 핵은 중국 핵이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게 뭐야? 중국의 노림수는 뭐야? 이겁니다. 예, 배드캅, 굿캅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은 배드캅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패닉에 질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중국은 굿캅이죠. 착한 경찰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큰 중국이 한국 사람 보호해, 구원해, 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여가고 질질 끌어가면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대한민국이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도모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을 점차 중국화시킨다. 뭐 이런 게임이죠. 얘들 지금 게임이. 예. 그러니까 북핵으로 겁을 주고 훈훈한 구원자 보호자로 나선다. 한국을 미국 영향권에서 떼어내서 중국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면 한국인들이 이제 그 패닉에 질리니까, 예, 이제 중국이 이제 구원하고 한국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훈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자들이. 그게 이제 중국의 그러한 그 노림수를 바닥까지 믿고서 따라가 본 사람이 바로 저 노란 옷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다 같이 느낀 거예요. 2015년에 그래서 뭐 바닥까지 믿고 따라가 본 거 잘못한 거 없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자체가 그때 헤맬 때예요. 오바마 정부가. 나중에 미국이 얼마나 헤맸는지 곧바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런 입장인데, 미국이 중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내가 파고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좋기는 저런 데를 안 갔어야지. 그리고 제일 좋기는 미국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이 북핵 문제를 풀 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걸 준비해야 돼. 자주국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쪽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사드를 더 강화한다든지. 박 대통령이 사드를 좀 너무 늦게 결정했죠. 2016년에 대해서 결정을 했죠. 사드를. 그래가지고, 쟤들이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싱하이밍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180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 한중 관계 다 무너지는 거지요? 하고 협박을 했었죠. 재작년 말 대선 전국에서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 발언을 하니까 바로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바로 중앙일보 얘기해가지고 저기 기고문 그거 짜가지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그 박 대통령의 입장의 180도 변환, 그것이 이제 2015년 말, 저 전승절 다녀오시고 나서 2016년 한 초반까지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탄핵 파고를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맞아버린 거죠. 간첩과 중국으로부터도 맞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도 맞고, 그 다음에 조중동으로부터도 맞고, 그 다음에 국힘으로부터도 맞고,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가 되면서 이제 침몰한 거죠.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예, 그렇게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도 되는데, 예, 아무튼 중국은 저런 게임인 거예요. 바로 저런 그림을 연출하고 싶어하고 저걸 더 현실화시키고 하고, 박 대통령이 또 감각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보다가 아니야 하고 팍 돌아버린 거고 180도. 박 대통령 같은 그런 그 대가 있질 않으면 오류를 범하고 나서 계속 끌려 들어가죠. 중국의 그 게임을 노렸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게임 망했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80%가 반중인데 이게 이제 하룻밤씩 자고 나면 0.5%씩 올라와요. 예, 한 달 지나면 90% 됩니다. 자, 여기서 박 대통령이 2015년 전승절 참가 같은 그런 종류의 오류가 그게 박 대통령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 메이드 인 USA고요. 그 주역은 누구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오바마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제가 이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의 그 연설 조목조목 제가 번역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국무장관을 그만둔 직후인 2013년 초, 무려 67만 5천 달러를 받고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를 받고 골드만삭스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김정은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새로 등장한 시진핑 리더십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이제 그만둬. 너 뭐나 된 줄 알아? 너는 우리 덕에 살잖아. 네 애비, 네 헬베가 했던 것처럼 우리 중국을 존중해야지. 개기면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은 좋은 사람, 김정은은 나쁜 사람. 그런 얘기가 되죠.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013년 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하는 거냐? 인민해방군은 나쁜 사람이고요. 시진핑 공산당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강연 내용 중에 하나죠.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 도발을 부추기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에요. 북부 정부와 북한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삼육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 정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게 안 돼라고 하는 중이죠. 이는 결국 시진핑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도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의 우리 진핑이 어화동동, 우리 공산당 어화동동이죠. 거의 수준이. 이게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뤘던 국무장관을 지냈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고 받아들여졌던 무려 힐러리 클린턴 씨의 얘기입니다. 2013년 초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죠. 참 아니하죠. 아니하고 엉터리죠. 예. 그러니까 북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 것이고요. 시진핑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게 안 돼. 너의 행동은 안 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방해만 안 돼. 이제 도발을 멈춰. 남한과 무역 자유지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개성공단에 대해 논의해. 정상적 관계를 회복해. 빨리. 가끔 미사일을 쏘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하면 미국의 골 좀 아파지겠지.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거의 망상이죠. 예. 망상성 환자입니다. 예.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실세 중의 실세인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시진핑은 한국을 좋아해요. 시진핑은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번역해 보면 이런 거죠.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에 적극 신경 쓸게.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주석으로 정권 교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 문제가 시끄럽게 악화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한다고 보증할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5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승절 참가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3년 2월 말부터니까 한 2년 반 동안 중국을 붙잡고 북핵을 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는 그것이 들어먹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극악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 정부와 이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이런 데서 썩어 빠져 있었고 어리석었고 엉터리였는지 제가 알거든. 세태가 그런 세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걸 믿었던 거지.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미국과 적당하게 긴장 관계를 일으키면서 야, 너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우린 이걸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 속 차리면 그때 우리 이 길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2015년 전승절 참가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거의 이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개 정도가 아니라 극렬한 증오에 몸이 불타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우크라 전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지금 나토도 그렇고요. 러시아는 당장 손봐야 할 급성 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acute threat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이 중국을 strategic systemic competitor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문자 그대로 하면 전략적 체제 경쟁자인데 얘들 전략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보세요. 전략 무기 그럼 핵무기 가르치잖아요. 전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얘들이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체제 경쟁자인데 생사를 결정짓는다. 이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살아남느냐. 생사가 걸린 체제 경쟁자다. 그 소리예요, 이게 중국은. 이거를 요번에 그 슈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나토는 저기 유럽에 있고 중국은 동아시아에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 뭔가 서방, 한국, 일본, 대만도 서방에 속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개인 존엄성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 그걸 다 서방이라 그래요. 꼭 서쪽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요새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서방에 추구하는 세계 시스템이 확실하게 그림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삼축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만지작거렸던 그런 고립주의는 그거는 몹쓸 거예요. 그거는 막힌 골목이에요. 그거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퍼플리즘이에요. 이미 세계는 고립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리즘은 이겁니다. 첫째, 식민지 없는 세계. 둘째, 주권국가 간의 평등한 세계. 셋째,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세계. 넷째, 자유항행이 이루어지는 세계. 이런 세계 질서는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아직 80년이 안 됐습니다. 194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 질서가. 이 세계 질서를 제가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이 질서를 만들어낸 체제가 그게 샌프란시스코 체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건 다시 세 개의 작은 시기로 나뉘죠. 제1기는 전성기로 대개 1960년경까지죠. 이때에 유엔과 가트가 만들어지고 이 체제가 전성기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쇠퇴기는 1961년에 미국이 베트남에 발 잘못 들여서 1969년에 그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이제 첫 해를 가지게 된 리차드 닉슨이 괌에서 미국은 이제 무기나 달동말동하니까 다 공산주의랑 싸우는 건 다 각지에서 알아들 하세요. 네, 우리 미국은 안 싸웁니다.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했죠. 네, 괌 선언, 괌 독트린이요. 그때까지가 쇠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기가 이제 1970년, 네, 1970년부터 1991년 소련이 멸망하던 해까지.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처음에는 완전히 몰려가지고 골로 가는 듯 했는데 그걸 다시 부추겨가지고 이제 소련과의 체제 경쟁으로 딱 몰아넣은 게 레이건이었죠. 그래가지고 소련은 무릎을 꿇렸죠. 동구를 해방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종료가 잘 됐습니다. 그게 종료가 잘 되는 듯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네,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그리고 이제 남녀 구분 말살 그러니까 gender cancellation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말살 history cancellation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가치 판단 말살, 네, value cancellation 네,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죠. 이게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이 저지른 일이죠. 그래서 주권 국가의 핵심인 자유공화국 체제를 형성하는 정치 문화를 노골노골하게 만들려고 흉악한 짓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992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즉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그 다음에 이 말살 캠페인, 해체주의 캠페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 게임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혼란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트럼프 때 4년하고 바이든 1년에서 5년인데 이제 말하자면 반중이 그때 트럼프에서 표방이 됐고 바이든이 그걸 승계를 했는데 트럼프 때 표방한 반중이 다른 경제 정책 다시 말하자면 석유, 가스 공급 과잉 정책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못 거두죠. 예.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높게 매겨져 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사서 써버리니까 중국은 오히려 돈을 더 벌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고립주의 만지작거렸고 트럼프가 좀 그런 거죠. 예, 도덕적 보수주의 표방한 건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좀 트럼프는 이렇게 뭐 칵테일이에요. 예, 많이 칵테일입니다. 그러니까 혼란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축 글로벌리즘이 튀어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 경제 체제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체제의 내부 공조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일사불란하게 경제 제재 때리는 그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프라이스 캡을 씌웠죠. 최대가를. 그래서 확 깎아버렸죠. 대폐지를. 아주 일사불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미국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크라 사람들의 분발과 같이 또 폴란드 사람들의 분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발과 같이 현지의 자유공화 움직임이 강렬해지고 이 셋이 결합해서 이 글로벌 시스템을 지탱해서 돌려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델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결합이 됐고요. 이 셋이 결합해서 평소에는 상호 번영을 위해서 가다가, 네,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가다가 어떤 이번에 우크라 침공 같은 일이 딱 터졌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킬체인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 의한 제재,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한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자산의 제공 및 무기의 제공,
그다음에 현지 국민에 의한 분투 이게 결합해가지고 작동을 하니까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조차 골로 가는 거예요. 함부로 핵무기도 못 가고. 함부로 핵무기도 못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 하면 되냐? 풍선 노름하면 됩니다. 네, 장기 침체 속에 삼류 테러 단체 도발이나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중국의 풍선 노름을 보면서 이거 북한의 그 목함지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래를 나무로 만들면 말이야, 그 안 걸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장군들끼리 모여서 대령, 중령 이렇게 모여가지고 꾀를 낸다고 꾀를 내서 목함으로 지뢰를 만들어서 우리 국군병사의 발을 날렸듯이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어떤 집단이 계속해서 풍선 만들어서 야 풍선 띄워갖고 말이야 그 제트기를 타고 보내면 말이지 미국까지 갈 수 있어. 만들어보자. 지금까지 여러 번 가끔씩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중해지는데 저걸 제어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때 3번 있었고요. 바이든 때도 1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미국 깊숙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와이 언저리까지 갔다가 말았다고요. 미국 영공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4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초치해야 돼. 저 코스 보면 우리도 지나갔어. 윤석열 정부에서 저게 주한 중국 대사 초치해야 돼. 야, 너희 코스 보니까 우리 지나갔네. 저게 지금 코스거든요. 점점이가. 그러니까 저게 어디 신강이나 감숙이나 청해성쯤에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기류를 타고 S자를 그리면서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목함지뢰랑 뭐가 달라요? 세계 2번째 경제 규모라고 하는 나라,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겠다는 나라, 자기들 자칭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에서 한다는 짓이 뭐 저 풍선놀이나 하고 있으니까 풍선은 굉장히 큽니다. 그 버스 한 3개 정도의 체적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굉장히 큰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북핵이 중국 핵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순간 우리가 자체 핵무장한다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핵의 숫자 가지고 중국이랑 싸울 수가 없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고 미국과 대등한 관점에서 joint planning, joint execution.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핵을 쓴다. 어떤 상황에서는 핵을 쓴다.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고 또 핵을 쓸 때 최종 결정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같이 내려야 되고 이 게임의 룰을 만들어둬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핵을 썼을 때 후속되는 조치 또 그 핵을 쓰는 과정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거 같이 훈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전략 자산들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2번 수시로 이 그 한국 근처에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전개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